비트코인이 약 2주 전 처음 37K 후반을 터치하고 두 번, 세 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직전 고점들을 수입하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이 박스권에서 고점을 수입한 후에 내려가는 패턴이 흔한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준다면 이번에는 몰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앞자리 2가 아니라 이대로 40K 초반을 먼저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고점부터 지금까지의 구간과 35K 터치 후에 11월 초까지의 구간, 10월 말의 구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35K를 터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이제 3위 언더를 주면 거기서 들어간다. 그곳을 기다렸지만 저는 회원님들께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 그게 33K 중반이었어요. 여기서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렴의 끝에서 상방 돌파가 나오는데 이때 역시 눌림만을 기다리는 쇼충이라면 스윕을 하고 이제는 내려간다라고 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때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주면 땡큐인데 여기까지도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34K 중반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 이후에 결과는 아시다시피 37K를 터치하게 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3533이 아니라 이제 3735 구간이 되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 수렴을 해주고 있고 상방 돌파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10월 말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꼬리들은 그러니까 스탑 헌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7을 터치했을 때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직전 고점을 그 포지션에 그 스탑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미세하게 저점은 올라가고 있죠. 단 한 번도 저점을 낮춘 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10월 말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그저께 걸쳐서 조금씩 바이낸스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가 결국 터졌죠. 바이낸스 CEO 창펑자우가 사퇴를 했는데 그 벌금이 하나로 약 5조. 창펑자우 자체가 암호화폐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뉴스는 아닙니다. 이게 큰일은 맞아요. 하지만 차트는 어떻습니까? 차트는 이 정도면 영향이 있나요? 이때인데 이게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 창펑대에 대한 기소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실제 기소를 한 것도 몇 달이 됐잖아요. 저건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암호업계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자금 세탁법 이런 걸로 사실 건드리면 당연히 모든 거래소가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게 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도 악재가 아니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이 바이낸스에 대한 지금 이제 결론은 미국에서 난 거는 향후 5년간 모든 데이터와 거래를 미국이 관리한다. 감시한다. 그리고 관리 감시 비용도 바이낸스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에 플러스 벌금이 5조인 건데 5조 그러면 굉장히 크고 바이낸스가 이게 혹시 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바이낸스의 현재 총 보유액이 한화로 85조예요. 그러니까 85조에서 5조면 물론 큰 거긴 한데 80억인 사람한테 5억 내라 그러면 큰 거긴 한데 존폐를 어떻게 할 그런 금액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종결이 낮다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85억이 있어. 근데 조금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5억으로 종결이 됐다? 사실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사들이 뜨는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이제 오피셜하게 승인이 나고 비트코인이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그러한 과정 전에 미국이 최대한 크립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 놓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FTX는 이제 없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두 개의 가장 큰 거래소가 미국의 컨트롤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비트코인 CME 선물, CME 퓨처스 차트는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국 기존의 미국 금융 자본이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포션을
또 많이 가져가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원래도 그랬지만 CME 퓨처스에서 미리 움직임을 좀 감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 상승이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특정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갱신을 하지 못했는데 이 CME 퓨처스에서는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비트코인이 38.6까지 터치했습니다. 이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수렴의 끝에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줬어요. 이 캔들과 함께 거래량을 동반해주고 이곳을 지키고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여기서 이제 고점을 갱신했다. 이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때가 그 바이낸스 뉴스 터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에서 하이어 로우를 만들어주고 그 하이어 로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직전 고점을 갱신했다. 제가 볼 때 지금 어제 오늘의 이 움직임이 가장 유의미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앞자리가 40K가 넘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LTF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켜보고 주말이 된다면 주말 혹은 내일 업데이트를 이제 좀 더 자세히 LTF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멤버십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29K, 28K 때 리테스트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와야만 하고요. 거기로 내려가서 이제 리테스트를 해야만이 우리가 50, 6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언제 내려가느냐.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한참 이렇게 다 올라가고 올라갈 동안 우리는 다 익절하고 계속 수익 내고 더 올라가고 이런 거 다 놓치고 뭐 내려가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올라갈 때 다 놓친 사람들이 내려가는 건 잡을 수 있겠어요? 목표가 돼야 되는 건 100명이 있으면 8, 90명 속에 속해서 그냥 우르르 같이 몰려다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1, 20명이 돼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은 조금은 과감해져야 될 시기다. 간만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 잡는다. 이미 지난 한 달간 그걸 느끼셨을 거고 당연히 리스크가 있어야 리워드가 있는 거고 과감한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과감한 투자도 한번 해봐야 될 시기다. 코인 시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상승장이 이제 천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23년이 한 달 남았고요. 24년 반감기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연말 연초에는 항상 큰 변동성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코인 방송 보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최소 1, 2년을 버티신 분들일 텐데 아직은 일반 대중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늦으면 불장되고 들어오고 이런 일반 대중들이랑 섞여버려요. 잘 준비해 보시고 다 같이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